안녕하세요. 로얄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방병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화요일이네요. 오늘 제가 리뷰할 주제는 흉수로 내원했던 환자인데요. 천장에 보니까 카일로소라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카일로소라스를 외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림방지오그래피를 실시했습니다. 과거에는 림방지오그래피 할 때는 팜니티알 림프노드에다가 인젝션 해서, 즉 조영제를 치료해서 림프관 조영술을 실시했는데 잘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메타타잘 리전 쪽 피하에다가 또는 패드에다가 조영제를 치유한 다음에 CT를 촬영하게 된다면 소라시 덕트를 잘 영상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응용을 그렇게 해서 일단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리뷰를 하게 됩니다. 10kg 정도 나가는 6년형의 스페이드 피메일 시바이누입니다. 2005년 2월 24일 날 저희 병원 내원했고요. 사실 내원하기 전에 지역동물병원에 미용하러 왔는데 호흡곤란이 있어서 일단 원장님께서 보호자분 설득해서 엑셀 찍어봤다고 합니다. 찍었을 때 흉수가 좀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 병원 연락을 주시고 했습니다. 또 문진을 해보니까 2주 전부터 기력이 감소하고 식욕이 없었다고 하면서 밥은 안 먹고 그 다음에 물은 잘 먹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혈사는 있었지만 구토는 없었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엑셀 촬영해 보니까 어떤가요? 트래키아 있고 심장 실루엣이 거의 안 보이네요. 이렇게 공기 음영이 있는 것처럼 폐가 좀 보이고 있고 크라니얼 쪽은 거의 다 흉수가 좀 차 있는 사실 이게 메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메스가 있으면서 흉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VD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라인들이 폐 옆 있죠. 폐 옆하고 흉벽 사이로 밀도가 증가된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좌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심장 실루엣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온다면 거의 흉수가 있다고 보겠죠. 흉수의 양상이 트렌치데이트라든지 또는 모디파이 트렌치데이트 또는 어떤 혈액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카일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천장해야 되겠죠. 호흡곤란이 있으니까 흉수 천장해서 호흡곤란을 일단 개선시켜줘야 될 겁니다. 흉수 천장했을 때는 이렇게 색깔은 우윳빛 색깔. 예. 그리고 흉수 검사를 했더니만 TNCC 1800개 정도 상당히 낮죠. 그리고 일단 RBC는 0 거의 없네요. 색깔상에서 거의 RBC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토탈 프로테인이라든지 알부민 또는 TBL 또는 BUN 글루코즈 그 다음에 트리글라이세라이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걸 하나 패널로 해서 저희가 케미스트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TP는 3.8 알부민 2.0이었고요. BUN이라든지 TBL 다 괜찮은 상태고 TG만 704로 상당히 높죠. 그래서 다 중성지방이 있는, 즉 카일이란 얘기죠. 즉 카일로소락스가 나왔고 흉수는 한 1리터 정도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를 흉수 천사할 때 사진을 찍지는 못해서 다른 환자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흉수 천사하고 나면 일단 포스트 엑셀 상황하게 됩니다. 예, 흉수들이 많이 빠지면서 그래도 아직도 흉수가 좀 남아있죠. 다 뽑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VD상에서도 이쪽 부분이라든지 이쪽에 흉수가 있지만 아까보다 많이 빠졌죠. 일단 그렇게 한 상태로 산소형으로 이동해서 나머지 처치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초음파실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초음파로 흉수 있는 확인하고 바늘로 찔러서 저희가 사용하는 건 일단 23게이지 리드를 사용합니다. 익스텐션 튜브 사용하고 주사기로 뽑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카일로소라스 하면은 일단 내과적인 치료를 한다면 주기적으로 천체해주는 겁니다. 소라코 센터시스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전해질 불균형 또는 산염기 불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플루이드스로피를 적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이잖아요. 장내에서 흡수된 지방들이 흉관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우심방 들어가기 전에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흉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방식 우리가 로페 다이어트라고 하는 로얄 견인 혈세나 로페 다이어트도 되지만 그것보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울트라 로페 다이어트라는 레시피를 찾아서 그걸 만들어서 먹여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방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이 미디엄 체인 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디엄 체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정맥으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흡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루틴이라는 이런 제품이 있어요. 한 알당 500mg짜리도 있고 400mg, 250mg짜리 있는데 500mg짜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걸 좀 하루에 3번 정도 식사랑 같이 먹이시면 되고요. 사실 이건 궁극적인 치료는 아니죠. 흉관 쪽에서 어디 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새는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라시스 덕트를 결찰한다든지 또는 페리카덱토미 심낭을 열어줬더니만 흉관으로 들어간 즉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소라시스 덕트 그 림프액들이 잘 들어간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 페리카덱토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라코센테시스는 이런 카테터에서 여기 블레이드로 사이드 홀을 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폴리우레탄 또는 실리콘 튜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이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착해 놓고 폐가 닿더라도 폐를 천공시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흉관 장착용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좀 더 용이하겠죠. 아니면 체스 칩을 장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건 수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수술 중 복강 있죠. 이런 수술 중에 한다는 모습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개복을 해서 메센테릭 쪽에 있는 림파틱 베스를 찾아서 IV 카테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조영제를 투여한 다음에 조영제 쭉 올라가게 되면 엑스레이를 찍은 거예요. 사실 요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요즘은 이제 이런 개복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 팜니티얼, 즉 오금 림프절을 통해서 주사하는 방법도 있었었고,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해드리는 것처럼 최근 경향은 발바닥 패드 쪽에다가, 즉 뒷다리 발바닥 패드 쪽에다 조영제를 주사하게 된다면 이런 림프관 조영술을 하기 좀 원활해졌다는. 그래서 그리고 소라시 덕트는 어디 있냐면 요 등 쪽에 있는 척추 있죠. 척추 아래쪽에 에어르타라든지 그다음 식도가 있으면 그 옆에 아지거스 베인이 지나갑니다. 아지거스 베인 쪽 사이에 소라시 덕트가 지나가게 되죠. 사실 저도 소라시 덕트 쪽이 하나만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도 조용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소개하는 논문도 보니까 한 가닥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가닥으로 가다가도 2개나 3-4개 갈래로 갈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흉추 2, 4, 6, 8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렇게 심장이 있을 거고 에올타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이쪽 복강 쪽에 있는 데서 지방이 흡수된 다음에 척추 아래쪽인 소라스덕트 있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쭉 지나가서 2번 쪽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라이트 에이티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바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만 크라니아 베나카바 있는 쪽에다 그 앞쪽에서 좀 밑에 모여서 좀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 사진은 수술적으로 소라스덕트를 나이게이션하는 모습입니다. 흉벽을 계속 열고 대신 이제 소라스덕트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메센테릭 림파틱 베슬 쪽에서 메틸렌 블루 시약이 있습니다. 이걸 주입하면 이런 식으로 흉관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결정이 쉽겠죠. 사실 저희가 메틸렌 블루는 없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코너일 있죠. 옥수수 기름, 식용유를 좀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결제하면 되고요. 수술적인 방법은 저보다는 나중에 저희 병원의 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최갑자 원장이 한번 리뷰를 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할 거는 이 소라스덕트를 림프관 조영술을 할 때 과거에 팜니티얼하고 메센테릭 림파틱 베스를 조영했을 때 그 비교하는 거더라고요. 이런 논문이 2011년도에 나왔었고, 즉 팜니티얼을 조영하는 거는 좀 오래전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팜니티얼을 조영했을 때는 11마리 개에서 8마리 정도, 즉 73%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메센테릭 림파틱 베슬 쪽으로 조용했을 때에는 10마리 중에 8마리가 성공했다. 즉 사실 비슷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이 아닌 팜니티아에다가 조용을 해도 됐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난이도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 시술할 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술입니다. 그러다가 2000, 제가 29년? 잠깐만요. 20년이니까 19년도에 서울대학교 수의대 영상과 교실에서 뱃서저리에 메타타잘 이전 쪽에다가 조영제를 투여한 다음에 소라스 덕트를 조영했던 보고가 있습니다. CT 촬영해가지고 이때 조영제를 뭐 0.5ml 또는 0.75 또는 1ml per kg으로 투여하고 시간을 여러 개 두고 1분, 3분, 5분, 7분, 10분, 15분, 20분에 걸쳐서 CT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0.75ml per kg으로 조영제를 투여하고 5분째까지 CT를 촬영하면 또는 뭐 7분째까지 CT를 촬영하면 적절하게 림프관이 영상화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대만하고 일본에 있는 수의사들이 베터너리 라디올로지 앤 울트라사운드 저널에다가 비슷한 논문을 냈어요. 이때는 메타타잘 리전이 아니라 메타타잘 패드라고 했네요. 패드에다가 바로 저는 투여를 한 다음에 림팡제오그래피를 실시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키로당 1ml를 주사를 했고요. 5에서 14분 정도에 나눠서 촬영을 했는데 결국은 5분까지 지났을 때 CT를 촬영하면 충분히 크라니아 머리부터 해서 팜니티알 림프 노드까지 이 림프관들을 충분하게 조용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실험실적으로 여러 번 할 게 아니라 그냥 투여하고 5분째 가서 CT를 촬영하더라도 충분한 데이터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패드 있죠? 에다가 주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해줘요. 그리고 CT에서 3D 영상을 했더니만 이 골반 쪽에 있는 림프관부터 해가지고 쭉 척추 아래쪽 림프관을 타고 흉관을 타고 이렇게 크라니얼 베널카바 있는 즉 T2번 있는 데까지 해서 앞으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잘 조용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1분째 또는 3분째, 5분째, 7분, 10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거 3분이나 5분째, 즉 5분째 촬영하면 충분히 이렇게 소라치 덕트들이 잘 영상화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봤고요. 했는데 영상에서 이런 정도로 저희가 봐야겠습니다. 요거를 CT 찍었던 걸 그대로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조영제 있는 거 있죠. 이런 부분이 지금 소라스 덕트입니다. 이건 하나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쭉 지나면 여기부터는 이제 2개, 3개씩, 3, 4개씩 갈라지네요.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또 만나서 하나로 갑니다. 그래서 라이게이션 하는 부분에서 하나만 라이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눠서 있는 것들을 각각 다 라이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처음에 이 부분이 흉관인데요. 흉관 앞쪽에 이렇게 뭔가 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부분에 해서 흉수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교정할 수는 없어서 라이게이션 하는 쪽으로만 일단 보자면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롱기튜디널로 일단 리컨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흉관들이 조용된 게 보이죠? 이쪽에서 팜니티알 쪽에서 또 올라오고 있고요. 다시 이렇게 보면
예, 여기 이렇게 보이면 흉관들이 잘 보이죠. 예, 좀만 더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흉관이 있고, 요, 우리가 소라스 인let 쪽 보이는 데에서 흉관이 좀 들어가고 있고, 여기 뭐 확 넓어지돼 있죠. 아마도 이쪽에서 누출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조용했던 영상들을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외과에서 수술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전부터 오일을 좀 먹였고요. 키로당 한 1ml 정도 먹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관이 지나가는 게 보이죠. 여기는 에어울타고요. 그리고 흉관을 아니죠. 흉관을 개용한 이후에 바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 에올타 있는 주변, 아지거스 베인이 있는 주변에 이런 막을 제거하고 봐야 됩니다. 여기 이 혼자는 수루에 뭐 플루이드 테라피라든지 항생제, 입원하고서 수술하고 며칠간은 한 뭐 4시간, 6시간마다 흉수를 계속 천자해서 줄어드는 걸 확인했습니다. 입원하고 4일 정도 된 다음에 통원 치료를 했고요. 하루에 한 번씩 와서 흉수를 천전했는데 흉수 양상은 이런 식으로 모디파이 트랜시데이트입니다. 첫날 이렇게 뽑았을 때 카일은 아니더라고요. 즉 흉관을 잘 무겁게 쓰니까 카일은 안 나오고 이렇게 모디파이드 트랜시데이트 형태로 나왔죠. 그리고 수술하고 한 18일째 됐을 때 흉수가 나오지 않아서 18일, 퇴원하고 18일째입니다. 총 한 22일인가 경과가 지났을 때 더 이상 흉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흉관까지 제거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케이스를 리뷰한 이유는 흉수가 있는 흉수가 아니죠. 카일로소라스가 있는 환자에서 흉관을 영상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팜루티와 림프노드의 조형제를 투여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편하게 투여할 수 있는 메타타저 패드 쪽에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외과에서 수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했던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 이런 파일로소락스가 있는 환자들은 내과적 관리만 갖고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지방 식이를 먹이고 미디엄 체인 중성 지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코넛 우유를 먹이고 그다음에 루틴을 먹이고 어느 정도 일정도 유지될 수는 있긴 하지만 정말 심한 애들은 흉관 장착하고 매일매일 카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라면 이런 또 수술적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